만약 허리 통증이 있다면 오늘 내 척추를 풀어주고 압박을 완화하며 견인하는 4가지 기술을 알려줄 거야. 이 방법들은 내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하지만 이 기술들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건강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는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기술들과 함께 가동성 운동, 근력 운동, 안정성 운동을 병행하는 거야. 좋아. 허리 통증을 크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 4가지 기술이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소파, 쿠션, 의자 2개 정도야.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거야. 이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허리 견인 운동이야. 어디에 기대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엉덩이 높이나 그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의자를 찾는 거야. 손을 그 위에 올려놓아. 이 의자들은 약간 탄력이 있지만 집에 있는 의자가 딱딱하다면 그게 더 좋아. 또한 가구 위에서도 할 수 있고 난간이나 테라스, 네가 원하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 2군데가 있어야 해. 발끝을 바로 뒤에 두고 지탱해줬으면 해. 그리고 몸에 무게를 실어줘. 팔에 몸을 맡기고 손에 무게를 모두 실어서 지탱해줘. 팔꿈치는 항상 곧게 펴고 절대 구부리지 마. 구부리면 넘어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무릎을 앞으로 떨어뜨리듯이 내리고 발은 오직 엄지발가락 끝으로만 지탱해줬으면 해. 여기서 자세를 유지하고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켜. 운동하는 동안 복부 근육을 반드시 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복부 근육은 갈비뼈와 골반을 연결하는 근육들이야. 그리고 이 근육들이 긴장하거나 수축하면 올바르게 견인을 할 수 없게 돼. 그래서 자세를 잡고 편안해지면 손목 부분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 숨을 쉬면서 복부 근육을 최대한 이완해 보길 바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골반이 너에게서 분리되는 느낌. 중력 덕분에 아래로 당겨지는 느낌. 그리고 허리 척추가 압박에서 풀리는 느낌을 느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릎으로 작은 춤 동작을 추가하는 거야. 의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튼튼하고 무거운 의자를 사용해야 해. 너무 가벼우면 움직이거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완전한 안전을 지키면서 운동해. 발끝을 의자에 대고 몸을 의자 위로 떨어뜨려.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동작은 바로 이거야. 무릎으로 하는 춤 동작이지. 이 동작을 하면 허리 부분에서 더 큰 감압과 견인이 일어나게 돼. 정말 기분 좋아. 정말 좋아. 필요한 만큼 10초, 20초,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어. 보통은 손이 먼저 힘들어지고 손 때문에 운동을 멈추게 되는 거야. 발끝을 대고 작게 왔다 갔다 하거나 깊게 숨을 쉬거나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조합해서 해봐. 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운동이고 아주 좋은 느낌과 즉각적인 통증 완화도 얻을 수 있어. 다음 동작에서는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앉아. 2번째 동작에서는 요추 회전을 자극해. 이 동작은 바닥, 소파, 침대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엉덩이와 팔,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아. 그러기 위해 팔을 바로 뒤에 둘 거야. 그리고 이제 결정해야 해. 예를 들어 나는 왼쪽부터 시작할 거야.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반대쪽 다리는 올려둘 거야. 처음에는 무릎 높이에 다리를 올려둘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지지하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회전을 시도해 볼 수 있어. 이 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내 왼팔은 최대한 뒤로 뻗을 거야.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서 최대한 뒤로 완전히 펴서 절대 구부리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눌러줄 거야. 그 팔꿈치를 대고 팔을 완전히 펴서 내가 하는 것은 완전히 몸을 돌리는 거야. 봐봐, 정말 중요한데 시선을 뒤쪽으로 돌려야 해. 왜냐하면 경추, 등, 허리 사이에는 큰 시너지가 있기 때문이야.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가서 숨을 들이마시고 여기서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고정해. 그리고 최대한 많이 돌려서 뒤를 바라봐. 팔꿈치로 고정하면서 동시에 다리를 반대쪽으로 밀어줘. 절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건 왼쪽 엉덩이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숨을 들이마셔.
아주 좋아요. 척추에서 뭔가 뚝 소리가 나거나 척추가 교정되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와 함께 큰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돌려줍니다. 내쉬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중심을 잡고 저는 이 팔로 무릎을 정말 세게 밀면서 뒤를 봅니다. 힘을 빼고 반대쪽으로 바꿔서 반대편에 회전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을 무릎 바로 옆에 두는 대신에 조금 더 아래쪽에 들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관절 굽힘에 따라 지렛대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오른팔을 뒤에 잘 둡니다. 여기 이 옆 카메라에서 볼 수 있듯이 제 왼쪽 팔꿈치, 이제는 팔꿈치보다는 아래팔이 무릎 높이에 닿아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뒤로 돌려서 가능한 한 뒤쪽을 바라봅니다. 자세를 유지한 채로 다시 돌아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굽힘이 더 마음에 듭니다. 무릎을 덜 굽히는 것이 저에게 더 좋은 느낌을 줍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팔은 뒤에 곧게 뻗어 지지합니다. 최대한 뒤로 돌리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한 번 더. 왼팔을 풀고 그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내 몸통은 최대한 벌려줍니다. 아주 좋아요. 조금 덜 굽혀서 다시 해볼 수 있어요. 여기처럼 너무 적게 굽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발도 항상 단단히 지지해야 합니다. 무릎을 너무 펴면 여기서 제 발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많이 무릎을 굽혀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와 팔을 뒤에 두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 내쉬면서 몸을 돌립니다. 정말로 이것도 아주 좋네요. 조금 굽혀도 많이 굽혀도 아주 좋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교차하고 팔꿈치를 놓은 다음 여기서 완전히 회전합니다. 근데 그리고 반대쪽도 돌고 무릎보다 약간 아래에 발을 놓고 팔꿈치와 손을 놓은 다음 회전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것은 견인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조작까지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겠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당연히 모든 분들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두 번째, 또 괜찮으시면 세 번째로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모든 단계가 괜찮으셨다면 네 번째를 진행하세요. 이 세 번째 단계도 강도가 매우 높고 회전 동작도 함께 진행합니다. 쿠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해보겠습니다. 그 쿠션을 다리 높이에 두시고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그리고 두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주세요.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제가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쪽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리를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여기서 제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고 안쪽으로 당깁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요. 이 동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 동작을 하면 전체 자세가 조금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래쪽 다리가 쿠션 위에 완전히 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척추가 옆으로 약간 굽고 천장을 향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발이 무릎 뒤에 걸려 있어야 하며 실제로 해보면 긴장이 거의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치에 발을 두면 긴장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 왼손은 무릎 높이에 놓입니다. 약간 더 위에 있거나 약간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위치에 따라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손을 둘게요. 손가락이 적어도 무릎을 약간이라도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팔로.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벌려볼게요. 아주 좋아요. 반대쪽으로요. 이 동작을 할 때 오른쪽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긴장이 풀려요. 팔을 벌려주세요. 오른손에 작은 무게를 들어도 괜찮아요. 90도, 90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팔꿈치가 90도, 어깨도 90도라는 거예요. 그 팔을 아래로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으로 그 동작을 따라갑니다. 척추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최대한의 가동성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뚜둑거리는 소리, 관절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 다리는 완전히 펴지지 않고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위쪽 다리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른팔은 벌립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내쉽니다. 아주 좋아요.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내쉽니다. 한 번 더요. 그리고 제 눈은 손을 따라갑니다. 오른쪽.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척추는 빠르게 자세를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시간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어요. 심지어 등을 대고 누워있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동작을 하기 전에 반대쪽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알겠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둡니다. 몸을 옆으로 돌립니다. 왼쪽 무릎을 왼쪽 어깨 쪽으로 가져갑니다. 오른손으로 그 무릎을 잡아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립니다. 이때 아래쪽 다리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리가 무릎 뒤에 걸려있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리를 쭉 뻗어서 쿠션 위에 잘 올려놓으세요. 그 발등을 무릎 뒤에 둡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둘 수도 있고 조금 더 위쪽에 둘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발가락이 여기 있는 무릎에 닿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주고자 하는 회전의 강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목이 아프다면 여기 베개를 두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무릎을 대고 손을 대고 원하면 머리를 베개에 댑니다. 팔은 90도로 하고 여기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아주 좋아요. 시선도 함께 따라갑니다. 최대한 아래로 내려가세요. 마치 팔꿈치로 닿으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팔을 놓으면 아래쪽 다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항상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유연성이 다릅니다. 저는 끝까지 못 내려가지만 당신은 가능할 수 있고 당기는 느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마지막 기술도 시도해보세요. 이 기술이 가장 강도가 높으니 자세를 유지하세요. 팔의 움직임을 시선으로 따라갑니다. 사실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느껴지시죠? 숨을 내쉬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시 해봅시다. 돌아갑니다. 둘, 들이마십니다. 셋, 마지막 하나. 풀고 머리와 척추 전체를 돌리면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아주 좋아요.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숨을 쉽니다. 즐깁니다.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분명히 척추뼈 하나가 움직였을 거예요. 뭔가 뚝 소리가 났죠. 잠깐이나마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운동이 평생 동안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기술도 끝났네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별로였나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기술이 괜찮으셨다면 이 어려운 것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누워 봅시다. 저는 이 동작을 스콜피온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벽 근처에서 이 동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다리를 바닥에 댄 채로 자세를 잡겠습니다. 발끝이 벽에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은 몸의 양옆에 두어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지지하는 부분이 아프지 않도록 약간 더 부드러운 표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내립니다. 바닥에 지지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의 무릎은 발과 같은 높이에 지지합니다. 다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두 발 모두 벽에 대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는 발과 같은 높이에 정확히 지지합니다. 옆 카메라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이 시작 자세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이 기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것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고관절 회전이 부족한 것입니다. 양팔을 옆에 두고 자세를 잡고 다시 90도씩 맞춥니다. 머리를 받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세요. 나는 왼발이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닿으세요. 저는 이것을 스콜피온이라 부릅니다. 오른쪽 무릎을 축으로 회전할 거예요. 최대한 돌려주세요. 그리고 왼발도요. 돌려.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돌려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제 고관절 앞쪽이 많이 당깁니다. 왼쪽과 허리 부분에서 큰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천천히 움직임을 조절해 돌아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 발을 최대한 멀리 옮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허벅지 앞쪽이 많이 늘어나고 고관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계가 느껴져요. 머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네요. 우리가 가는 방향 쪽으로 머리를 기대는 걸 추천해요. 즉 저는 왼발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의 오른쪽을 기대는 거죠.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아주 좋은 회전과 신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한 번 더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놓습니다. 젊은 친구들만 높이 올라갑니다. 더 용감한 사람들만요. 또는 앞에 3가지 기술을 아무 문제 없이 해낸 사람들도요. 좋아요. 4가지를 했네요. 최대 10번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운동량 조절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이전과 같이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하는 쪽을 바꿔요. 즉, 왼발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오른쪽 무릎이 그 위에 얹혀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리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른발이 바닥에 닿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머리도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알겠죠? 저는 계속 아래를 바라볼 거예요. 손을 이렇게 두는 건 마이크 소리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 동작은 같습니다. 왼쪽 무릎을 축으로 돌리고 최대한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세요. 문제없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긴장이 덜합니다. 그리고 더 큰 가동성이 느껴집니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 관절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뚝 하는 소리나 압력이 풀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10번까지 반복하세요.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만지는 곳에. 완벽해요. Vamos a hacer 4. Yo 자, 갑시다. 셋. 아래쪽에 닿아요. 회전. 그리고 넷. 아주 좋아요. 마지막에 몇 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리를 풀어줍니다. 잠시 휴식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신전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에게 허리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숨을 쉽니다. 이 견인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동작을 다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어떤 동작이 아프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가장 잘 맞는 변형 동작을 찾으셨다면 하루 중에 여러 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2세트, 3세트, 4세트로 5번에서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동작만 선택해서 하루에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관절에서 작은 소리가 나거나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 완화를 위해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이런 종류의 기법이나 마사지, 약, 주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런 기법들을 좋은 운동 습관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안녕 친구들. 자막 제공.